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에는요, 한국 증시를 이쪽 저쪽에서 막 잡아당기는 이 복잡한 힘들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와, 겉으로만 보면요, 시장이 진짜 멈출 것 같지가 않죠. 미국 증시가 무려 6주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거든요. 이 글로벌 모멘텀이 증시를 계속해서 위로 밀어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이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부을 준비가 된 엄청난 자금도 대기 중이에요. 투자자 예탁금이 80조 원에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딱 보기엔 강세장 같은데 그 표면 아래를 들여다보면 상당한 위험 요인들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어요. 아주 위태로운 균형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 그 뒤에는 도대체 뭐가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팽팽한 긴장감,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일단 지난주 시장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투자자들의 생각이 얼마나 명확하게 갈렸는지 딱 보이거든요. 외국인하고 국내 투자자들의 시각이 정말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자, 여기 양쪽을 한번 보세요. 외국인들은 TSMC나 넷플릭스 실적이 잘 나오니까 글로벌 AI 랠리 간다 하면서 한국의 반도체랑 2차 전지를 막 사들였어요. 그런데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은 어땠냐? 단기적으로 오른 거에 대한 차익을 실현하면서 3,100억 원어치 이상을 팔아치웠죠. 이게 그냥 단순히 좀 사고 좀 팔고 이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시장에 있는 돈이 SK하이닉스나 LG에너지솔루션 같은 진짜 몇 개 안 되는 AI 관련주로 전부 빨려 들어가는 뭐랄까 진짜 블랙홀 같은 현상이었어요. 당연히 엄청난 쏠림, 그러니까 집중 위험이 확 커졌겠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지금 시장이 가진 핵심적인 역설, 그러니까 모순과 마주하게 됩니다. 뭐냐면요, 거대한 안정 쿠션하고 시한폭탄이 바로 옆에 딱 붙어서 나란히 놓여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한쪽에는 뭐가 있냐? 80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이 예탁금이 떡 버티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이 좀 불안하니까 일단 지켜보자는 경계심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만약에 시장이 좀 조정을 받으면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강력한 실단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면적인 성격의 돈인 셈이죠. 하지만 바로 그 반대편에는 우리가 흔히 비투라고 부르는 거 있죠. 신용융자 잔고가 2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작년 말하고 비교하면 무려 52%나 폭증한 수치예요. 이건 시장이 과열됐다고 알리는 가장 강력한 경고등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빚은요, 시장 전체의 아주 큰 약점입니다. 만약에 시장이 아주 조금이라도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연쇄적으로 마진콜이 터져 나올 수 있어요. 그럼 투자자들은 어쩔 수 없이 주식을 팔아야 하고 그 매물이 또 주가를 끌어내리고 하락세가 훨씬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아슬아슬한 균형을 한쪽으로 확 무너뜨릴 수 있는 방아쇠는 과연 뭘까요? 네, 그 답은 바로 다음 주에 있습니다. 바로 이 글로벌 경제지표 슈퍼위크 말이죠. 자, 이 달력을 보시면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핵심 이벤트들이 쫙 나와 있죠. 물론 화요일에 발표될 한국의 3분기 GDP 성장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쏠려 있는 건 뭐니 해도 목요일에 나올 미국의 3분기 GDP, 그리고 금요일에 PCE 물가지수입니다. 이 미국 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크게 네 가지의 서로 다른 미래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하나씩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죠. 첫 번째는요, 우리 모두가 바라는 최상의 시나리오죠. 바로 골디럽스입니다. 미국 경제는 튼튼하게 성장하는데 물가는 안정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바로 그 이상적인 상황. 이게 현실이 되면 경제가 연착륙에 성공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면서 시장을 아마 강력한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반대로 최악의 시나리오는 뭘까요? 바로 경기 과열입니다. 경제는 너무 뜨거운데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다? 이러면 연준이 금리를 또 올릴 거라는 공포가 시장을 확 덮치면서 급격한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조금 더 복잡해요. 경제 성장은 둔해지는데 물가는 여전히 높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그 무서운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고개를 드는 상황이죠. 이러면 정책 당국도 뭘 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지거든요. 불확실성이 극에 달하면서 투자자들은 아마 일단 현금이 최고다 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할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성장률하고 물가가 같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러면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이 커지겠죠. 그런데 동시에 이제 연준이 곧 금리를 내리겠구나 하는 기대감도 같이 생겨나요. 그래서 시장은 아마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면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네 가지 미래 시나리오 앞에서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쓰고 있는 레버리지, 그러니까 빚이 얼마나 되는지 점검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24조 원의 신용융자는 시장 전체의 리스크잖아요. 이게 내 개인의 리스크가 되면 안 되겠죠. 내 계좌가 혹시 시장이 한 15% 정도 급락해도 버틸 수 있는지 아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포트폴리오가 특정 테마에 너무 몰려있진 않은지 확인해야 해요. 최근에 좋았던 AI나 반도체에 너무 쏠려 있다면 지금이 바로 분산을 고민해 볼 때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막대한 대기 자금과 기록적인 빚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야말로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발표될 미국 경제 지표가 이 균형을 어느 쪽으로든 확 기울게 만들 결정적인 변수가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수익률을 쫓아다니기보다는 내 자산을 지키는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전체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오르내리는 주가라는 나무에만 정신이 팔려 있지 말고 더 큰 경제의 흐름이라는 숲을 함께 봐야 한다는 거죠. 바로 그 균형 잡힌 시각이야말로 앞으로 다가올 변동성을 헤쳐나가는데 가장 훌륭한 나침판이 되어줄 겁니다.